제가 유튜브 한 지가 이제 2년째거든요. 고슴도치 수영이니 하수영이니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게 벌써 횟수로 2년째거든요. 제가 고슴도치 수영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놀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슴도치 수영에 대한 전지를 하고 했는데 적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저를 믿고 제 수영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이 농사라는 게 생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제가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제 고슴도치 수영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과거에 적심이라든지 모든 방송을 쭉 해오면서 그 적심 농사부터 어릴 때부터 관리해갖고 고슴도치 수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제가 매 방송할 때마다 과거에 제가 방송한 부분을 들춰내면서 고슴도치 수영에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네발 수영은 지네발 수영의 전지 방법과 관리 방법이 있는 거고, 고슴도치 수영은 고슴도치 수영에 맞는 전지와 관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안 가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방법이 좀 워낙 좀 특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영에 맞는 관리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네발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관리 방법이 틀린데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좀 특이하고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제 방송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 해결을 해드리고 계속 그 해답을 들으니까 그냥 꾸준히 지켜봐 주시든지 따라 하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제 방송을 고슴도치 수영에 대한 관리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시켰는데, 지금은 제가 진짜 이를 깨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 방송을 보고 따라하고 전지를 하면서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나름 이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주지나 결과지에 밑에 있는 순을 갖다 왜 훑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항상 그거를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아랫부분, 주지의 아랫부분이나 결과지의 아랫부분에 있는 순을 갖다 왜 훑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슴도치 수영에 대한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한강이를 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순을 갖다 훑어낼게요. 그래서 지금 골격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골격이 드러나고 있죠? 자, 주지는 요거를 세울 거거든요. 요걸 세울 거고, 적심 몰아주고, 자, 이렇게 주지를 세워가지고 골격을 쫙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강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고슴도치 수영이라 했잖아요. 그럼 고슴도치 수영이라는 얘기는 고슴도치 모양을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 방법이라든지 순의 방향이 수평 내지는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고슴도치를 보세요. 고슴도치를 보면은 모양 자체가 등어리에 이제 가시처럼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위쪽을 향하고 있어야지 이 주지를 등 위에 주지를 햇빛에 노출을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죠. 보통 복숭아 나무를 보면은 위에서 보면 등이 다 보여. 밑에서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밑에서 보면은 위에는 잎이 없고 위에는 골격이 다 보여. 밑에는 순이 많아. 한강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거꾸로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일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순을 이렇게 다 훑어. 그러면 벌써 정반대야. 일반 나무 보면은 등어리가 이런 식이야. 앞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밑에서 보면은 골격이 잘 안 보여. 거꾸로죠. 그것도 180도라는 얘기야. 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강에는 순을 갖다 위로 막 세우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순을 갖다가 위에를 다 없앤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180도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저도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훑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장지는요, 도장지는 이렇게 위로 서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순만이 도장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장지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위로 뻗는 순이 다 도장지라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도장지. 그러면 한강이가 생각하는 도장지. 그건 뭐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햇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 햇빛 안 들어오잖아요. 그늘 속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서서 도장을 하는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장지지만은 한강이가 생각하는 도장지의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위쪽에서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얻은 양분을 이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동화작용한 양분을 갖다가 뺏어 먹는 놈도 도장지란 얘기지. 이게 한강이의 도장지의 개념이에요. 위로 쓴 것만이 도장지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그늘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 목숨만 붙이고 있는 다른 잎에서 동화작용을 한 양분을 이 안쪽에서 햇빛도 못 보면서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기생충 같은 그런 잎도 숨은 도장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강이가 이 아래쪽에서 붙어 있는 순을 훑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훑으라는 얘기예요.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장지는 이렇게 서 있는 것만이 도장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도장지를 갖다 다 홀딱홀딱 다 발라내지. 그래가지고 등을 어릴 때부터 다 노출을 시켜.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의 도장지.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앞서가지고 한강이가 생각하는 개념의 도장지는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봤을 때 이 아래쪽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잎도 숨은 도장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숨은 도장지를 갖다가 적과하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잎이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잎이 놀고 먹는 잎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순을 다 훑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이 있으면서도 글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못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시면 제가 항상 그거를 기억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댓글 올려주시고 아우 왜 내 거는 안 올려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고 이 개념 자체가 180도 다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이제 2탄. 두 번째 뭐냐? 두 번째.